여러분, 노가다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막일, 또 건설, 노가다,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노가다,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막일 또는 막일꾼. 제 직업은 노가다입니다. 도로나 철도, 이런 기반시설, 그리고 우리 수돗물 먹고 있죠? 이 수돗물을 한강에서 끌어서 정수를 해주는 시설물, 이런 걸 짓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건축이랑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건축은 우리가 주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토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런 콘크리트를 만들면 건물이라고 하고요. 토목에서는 똑같은 재료이지만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업계에서는 애칭으로 노가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가다라는 말은 일본어 형틀, 거푸집 이런 말입니다. 거푸집 이해되시죠? 네. 냉장고에서 이 얼음통 있죠? 이런 게 바로 형틀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해골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트도 나올 수 있고 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가다의 이 노, 영어로 뭐뭐도 없는, 조금도 아닌, 이러한 의미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노가다는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로서 일정한 틀이 없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를 감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성격에 미쳐서 일례로 나비토마에 가면 즐거울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나요? 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어떤 게 맞을까요? 수밖에 없다. 1번? 2번. 네, 1번. 2번?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밖에라는 건 조사인데요. 이 수는 의존 명사고 이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다른 품사에 갖추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수밖에라고. 이러한 험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결제와 결제 많이 쓰이죠? 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결제는 우리가 서류를 할 때 윗사람에게 결제를 맞는 그러한 결제를 말하고요. 이 결제는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이럴 때 쓰는 결제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쓰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여기 토마의 지금 회원들이 오늘 참석률이 참 저조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면 지금의 환율을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한 1,200원 계산하면 되겠죠? 참석률과 참석률, 환율과 환율 어떤 게 맞을까요? 참석률, 이율, 환율, 이율. 참석률, 환율? 정답은 보통 우리가 열과 율 뭐 이렇게 많이 쓰이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니은 받침, 환율일 때, 니은 받침일 때는 항상 동그라미를 써야 되고요. 니은 받침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는 리을 받침을 씁니다. 그래서 참석률과 환율이 맞아요. 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이유를 물어보겠지만 왜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저는 직장생활 초창기에 뭐를 알려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상사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용을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몰라, 그냥 외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더라도 항상 출처가 어디인지 찾는 수사관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 한글 맞춤법에 보면 딱 근거가 나와 있어요. 니은 받침일 때만 이렇게 쓴다. 순곡 선열할 때는 열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국어에 관심이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블루 칼라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죠.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시선이 좋았지만 예전에 90년대 후반 정도에는 이런 노가다나 이 블루 칼라 계통은 화이트 칼라 분들이 많이 아래를 보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 말하는 능력과 쓰는 능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혼나는 걸 많이 봤어요. 신입사원 때.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문신들을 싹 죽이기로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 무신의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됐나요?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의 또 다른 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선비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지조. 지조가 없고 이 소나무, 절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지금 이 소나무가 거꾸로 자라고 있어요. 진짜 제가 직철한 겁니다. 이게 지조 있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역사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는 어렸을 때부터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확장된 사고를 갖고자 이번엔 고려시대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아마 고대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46인데 나이에 맞지 않게 제가 동물원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가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서울대공원에 가면 바로 밑에 사자가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동물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개도 좋아하는데요. 인형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 방에는 이 베개가 개베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제외예요. 여지껏 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흥미가 없으면 일이나 그 어떤 무엇도 의욕이 없어요. 시험도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시험은 평소에 실력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소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지금도 여태까지 쭉 자기 소개를 좀 했는데 뭔가 좀 안 맞거나 그러지 않나요? 혹자는 저한테 연구대상이라고도 하죠. 자, 오늘 연설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